자, 이번 세션에서는 지난 시간에 2번 했던 그 강의의 뒤를 이어서 이제 실제적인 그 일종의 그 남북 통일론에 관한 시론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이제 1. 인간 주권론에 기초한 남북 통일론입니다. 이거는 이제 통일헌법 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헌법을 어떤 식으로 초안을 잡아야 하느냐.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약간 좀 소설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사실 1999년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세 발 달린 새라는 그 19금 소설을 쓰면서 그 3권에 제목이 이제 대고구려 연방공화국의 길인데, 거기에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그때는 이제 김중우 대통령이란 남한의 사람과 북한의 이제 김성일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나서 서로 모종의 남북한이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그 헌법 초안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주인공의 머리에다, 두피에다가 이제 마이크로 필름을 통일헌법 초안을 심어가지고, 그래서 북한으로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파견하고 거기에서 이 통일헌법 초안을 전달하는 이러한 일종의 그 소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김대중 대통령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소설이 뭐 그렇게 좀 탄압은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그 소설 덕에 이제 방송국에서 그 고구려 붐이 한번 일어나긴 일어났었는데, 뭐 그 소설 썼다고 국정원에서 저를 잡으러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설로 여긴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나와 있는 이 통일헌법 초안은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남북한이 막 이런 길로 가야 통일의 초안을, 헌법을 만들 수 있지 않는가, 막 이런 생각으로 만든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소설적 상상력과 또 현실적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필요성, 막 이런 거를 종합한 일종의 가상의 시론이라고 생각하고, 이걸로 인해서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그 소설을 19금 소설이니까 그거를 다시 찾는 그러한 그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간 주권론은 설명을 드렸고요. 어떻게 해야 이제 남북이 통일될 수 있는가라는 이제 그런 통일헌법 초안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이제 국호의 문제가 되겠죠. 국호는 이제 북한에서는 주로 고려 연방공화국을 주장해 왔습니다. 김일성이가 이제 남한과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이제 고려 연방공화국으로 가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론은 사실 뭐 낮은 단계의 국가 연합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점 하나로 가는 길, 이런 걸 주장했는데, 사실 양쪽의 이해관계가 틀려요. 남한에서 생각하는 통일론과 북한에서 생각하는 통일론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인구가 남쪽의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대1 관계로서 통일론을 이렇게 서로 협상을 한다면 얘기가 되겠지만, 뭐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하자. 그때 당시에 이제 해방 전국에서 이제 남북이 그렇게 서로 주도권 쟁탈전을 벌일 때 주장했던 그런 내용 가지고는 지금 도무지 통일의 길은 요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국호는 우리 민족이 이제 이 코리아라, 원래의 이름이 고려 시대부터 코리아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코리아라는 이제 한국명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외국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코리아 공화국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호는 역사적인 근거에 기초를 둬야 합니다.
역사적인 근거. 북한은 지금 자기네가 조선의 정통성을 이었다고 그랬는지 이제 조선이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쓰고 있고요. 우리는 또 어떻게 옛날 그 삼한 시절을 그리워하는 건지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좀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사실 이름이 어떻게 본다면 무지하게 잘 지은 이름이죠. 왜냐하면 크고 큰 백성의 나라다. 이 대자도 클 대자요, 한자도 클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큰 백성의 나라 뭐 좋습니다. 그러나 통일의 날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국호를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저희 우리나라 남쪽에서도 이제 국호를 분명히 제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쪽에서 고려 연방공화국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뭐를 주장할 것이냐. 그런데 단 국호는 역사적인 전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각국은 다 자기 나라 역사에 있었던 나라를 있었던 그 국명을 토대로 해서 만듭니다. 우리나라 뭐 조선, 부여, 뭐 그다음에 또 이제 고구려, 뭐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민족이 그래도 역사적으로 이제 고조선까지는 이제 아직 우리가 역사를 완전히 수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강성했던 나라. 지금도 중국이 우리를 생각할 때 원래 무력이 막강하고 강했던 나라. 그러면 사실은 이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물론 이제 고구려라는 나라가 장수왕 때 와서 이제 구자를 빼고 고려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왕건이가 세웠던 그 태봉 그 뒤의 나라, 그러니까 태봉을 이제 먹어버리고 이제 고구려를 잇는다라는 뜻에서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개성에 세워졌던 것이 사실이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제 북한에다가 저 남북 통일을 대비해서 제안한다면 저는 고려보다는 고구려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의 이 고구려라는 의미가 뭐 단지 선생은 뭐 가오리 가운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가오리가 이제 고구려가 됐다 그러지만 이제 한자로 쓰면 이름이 참 멋있어요. 이게 나라고 이거 높을 고자에다가 이렇게 구 그다음에 이제 어여뿔 려 뭐 이런 식으로 고구려란 말이에요. 고구려는 국시가 이제 따무르자 다물이었습니다. 다물, 다물, 따무르자. 뭘 따물어요? 뭘 따무르자였냐면 이제 옛날 고조선 땅을 도로 수복하자라는 것이 고구려의 국시였습니다. 다물이라는 뜻은 사실 모든 걸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한 갈라져 있는 것도 잃어버린 거지만 사실 우리가 옛 고구려의 영토도 잊어버렸고요. 옛 고구려의 백성들도 뭐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나라니 금나라니 원나라니 청나라니 뭐 다 그게 옛날 고구려 백성들이었지 않겠어요? 발해를 비롯해서 다 뭐 여진족, 말갈족, 무슨 뭐 거란족, 뭐 먼족, 부여족, 먼족, 예족, 맥족 별짓 다 하지만 별 얘기 다 하지만 중국에서 그 중국 사학자들이 아주 못된 습성이 있는 것이 자기의 중화, 그러니까 중원에 살던 중화 민족을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428만이라고 그래서 이제 아주 저질 민족으로 문화와 문명이 없는 민족으로 생각하고 이름들을 다 그 짐승들의 그 끔찍한 그런 이름을 갖다가 뭐 말갈족이니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좋지 않은 이름으로 다 불렀어요. 거기에 넘어간 또 우리들도 한심하게 짝이 없는 게 그걸 그대로 뭐 썼죠. 동이족 하면 이제 나쁜 뜻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 국호는 고구려가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도 뭐 구태야, 자기네도 구태야 반대할 건 없고, 우리도 고구려 따무르자 주의를 내세우는 측면에서 이제 고구려 연방공화국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술 더 뜨는 것이죠. 그러면 연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이 연방이 아주 부르르 떠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연방공화국을 하자 그랬다 그래갖고 연방자만 나오면 빨갱이 나라, 공산주의의 나라로 만들자는 것이냐라고 부르르 떠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 착각입니다. 이 세계의 강대국들은 다 연방공화국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 합중국은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입니다. United States. 자,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입니다. 네? United, 연방의 합쳐진, 이게 연방의 의미입니다. 독일이요? 독일도 연방공화국입니다. 뭐 다 연방공화국이에요. 큰 나라들, 소위 세계에 잘 나가는 나라들 보면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다 연방입니다. 왜 연방이 필요하냐면은 사실 이제 어느 한 지역을 무력으로 쳐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거기에 그 지배층들을 사그리 몰살시키고, 이제 남한 같으면 예를 들어 갖고 뭐 이제 북한에서 예전에 공산당들이 쳐들어왔을 때 남한에 이제 제일 먼저 죽인 사람들이 군인 가족, 공무원 가족, 경찰 가족, 그 다음에 이제 목사 가족들이었습니다. 목사들. 왜냐하면 자기 지배 체제를 새로 힘을 내면은 그네들이 가장 적대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쳐들어가서 점령해가지고 그 체제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롭게 체제를 만든다면 뭐 그것도 그럴듯한 얘기죠. 그럼 지금 남과 북이 전쟁을 해서, 남한과 북한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전쟁이 일어나서 남쪽이 북쪽을 미국의 도움을 업어가지고 북한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자유 대한민국을 확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애시당초 물 건너간 얘기입니다. 중국이라는 존재가 엄연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해양 세력과 소위 태평양의 이제 이 해양 세력인 미국, 일본과 또 대한민국, 그리고 북방 대륙 세력인 러시아, 중국, 북한이 연합되어 있는 아주 그 세력이, 양쪽 세력이 교묘하게 한반도에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쪽이 한쪽을 우월하게 없애는 것은 세계 대전이 일어나 가지고 완전히 정말 저쪽 북방 세력들이 몰락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쳐들어가서 지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천상 방법은 연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연방의 개념입니다. 연방. 그러면 고조선이라는 나라도 연방이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고조선이라는 나라도 연방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3조선 체제라고 하죠. 진한, 마한, 변한 이렇게 3한 체제 또는 3조선 체제라고 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은 연방 국가일 때가 강력했어요. 사실 고구려 백제 신라도 초기에는 느슨한 연방의 형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고구려가 두 나라를 지배하는 형태였어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신라가 당나라하고 손잡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삼국 체제가 무너졌지만, 여하튼 연방에 알레르기를 느끼시면 안 됩니다. 연방이라는 것은 뭐 얼마 전에 이제 어느 대통령, 대통령 후보가, 어느 당의 대통령 후보가 우리나라의 각 도 수준의 그 크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방을 하는 형태로 하는 게 어떻게 되냐. 이제 이게 이제 독일 같은 나라를 이제 흉내낸 것이죠. 그러니까 국호는 우리가 과감하게 고구려 연방공화국으로 주장해도 뭐 그렇게 하자는 없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영토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그 부속 도서가 어디냐? 이제 독도, 이제 울릉도를 비롯해서 물론 제주도 같은 데죠. 근데 문제는 사실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우리의 영토라는 이 사고 자체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영토가 거기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사실 조선의 영토도 지금 정확하게 간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도 간도는 청나라에게 일본이 팔아먹었는데도 우리 영토라고 주장을 않고 있어요. 누구 눈치를 봅니까? 중국 눈치를 보는 겁니까? 또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대마도도 우리 땅이거든요. 일본이 기분 나쁜 얘기지만 대마도도 조선의 영토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는 이 작은, 이렇게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우리의 영토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전에 그 영토들, 이 넓었던 여기 참 북경 이북 참 이쪽 시베리아 연해주 이리까지 이 광대한 그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는 우리 영토가 아니었습니까? 영토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역사적 영토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료적 지배의 영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료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가 아니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남쪽하고 여기 조그만 섬 2개하고 여기 제주도, 이게 이제 여기 뭐 강화도 등등, 이게 우리 영토예요. 그러면 지금 시료적 지배의 영토라 그래서 그러면 한반도와 그 부속도가 아니라 여기 어디서부터 휴전선 이남과 그 부속도서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고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 그래. 북한은 자기네 나라가 여기 한반도에 정통권이 있기 때문에 남한이 이제 없어져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겠죠. 남한은 북한이 없어져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한참 때는 유엔에 서로 가입하려고 자기가 정통이라고 주장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만은, 이 영토 개념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웃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 한반도 플러스 그 부속 도서 플러스 고구려와 발해는 대진입니다. 고구려와 대진의 옛 영토를 포함해야 됩니다. 이거를 옛 영토, 수복해야 될 영토예요. 여러분 한번 만주에 가보세요. 만주에 가보면 우린 한국하고 똑같아요. 예? 물론 뭐 쫙 평원이 펼쳐져서 기차가 계속 가는 뭐 그러한 쭉 펼쳐진 평지이지만, 그 마을의 생김새며 산하가 압록강 이북의 이 땅을 가보면 한반도하고 다를 게 없어요. 저는 처음에 한반도하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 땅인 줄 알았는데, 압록강 상류에 가면 걸어서 건널 수 있잖아요. 단동이나 가야 이제 어마어마한 지금 한강 사이즈로 변하지만은, 집안연에 가보면 우리 조상들의 그 고분이 약 12,000기가 놓여 있습니다. 집안의 고분들을 발굴하다가 중국 정부가 중지한 이유가 너무나도 거창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 닫아버리고 지금 일체 보도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광개토대왕 비문은 제가 갔을 때만 해도, 1999년에 갔을 때만 해도 그때는 그 유리 그걸 해놓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사진을 보니까 이제 유리로 다 막아놨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만약에 뭐 누구 눈치를 보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런 소리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저를 입국 금지시킬지도, 또 일본에서 저를 입국 금지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영토 개념을 이렇게 좁혀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조상들이 개척했던 땅들, 조상들이 살던 땅들, 12,000개의 고분이 있는 그 땅들,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인 영유권을 가졌던 땅들은 우리 땅이지, 그게 중국이 지금 강제로 불법적으로 점령한 지가 뭐 이제 겨우 70년 되는데, 5,000년, 반만 년 역사에서 정말 겨우 70년 된 그런 소유권을 가지고, 그래 니들이 완전히 먹어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우리 후손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칠 겁니까? 그럼 일본은 계속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꼬마들, 어린애들, 저 초딩이들한테까지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만주가 고구려 발해의 옛 땅이 우리 땅이라고 가르치질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아니 생각해보면 참 우리 민족처럼 웃기는 민족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러냐면 제 역사나 제 땅덩어리, 제 민족도 아니라고 주장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여진족이다 그러면 그냥 남의 민족이야. 요 나라 그러면 남의 민족이야. 다 남의 민족으로 다 갈라버려요. 다 갈라버리고 이제 이 반도에 사는 조그만 이러한 족속들만 같은 민족인 줄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및 고구려의 옛 영토에 대한 모든 영유권이 있음을 헌법에 명기해야 돼. 이거 주장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수도는, 자, 통일공화국을 열면은 수도가 필요하겠죠. 수도는 예전에도 고려 때 보면은요, 고려의 수도는 개성이었습니다. 개성 플러스 이 양경 제도라고 해서 개성 플러스 평양이 양경의 수도였어요. 지금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당연히 서울이 이제 서울과 평양이 각 수도가 되겠죠. 그러면 제3의 그러니까 통일된 나라의 수도는 개성이, 제가 볼 때는 위치적으로나 역사적인 영유권으로 보나 뭐로 봐도
개성이 이 통일 정부의 수도가 되는 것이 좋고, 통일된 나라의 통일 후에는. 그 다음에 이 평양이나 서울은 각각 자치국의 수도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치국의 수도. 그렇다면 이게 수도의 문제는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어떤 식으로 이게 통일이 되느냐. 그럼 연방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워싱턴이 있고 각 주도가 있어요. 주에 매사추세츠의 주도는 뭐 보스턴 이런 식으로. 이 수도 이 두 개의 도시는 그냥 각각의 일종의 주죠. 주의 수도가 돼야 돼요. 이걸 자치국이라고 그랬지만 이걸 자치주의 수도라고 그러면 이제 딱 맞는 얘기죠. 그럼 통일 정부의 수도는 개성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가의 체제 자체가 어떤 체제냐? 연방이라는 그 국가는, 자, 체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체제. 국가의 체제는 1국가를 지향하는 거예요. 한 국가. 예? 한 국가 내에 두 자치국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거 자치국은 이제 스테이츠입니다. 이번에 스테이츠가 원래 우리는 뭐 주라고 이상하게 번역했는데 스테이츠는 원래 국입니다. 나라. 이게 나라예요, 나라. 국. 그러니까 두 개의 자치국이 있어요. 남한도 북한도 각각의 자치국입니다. 나라예요. 그렇지만은 더 큰 개념은 이제 연방, 그 나라, 1국가. 영국의 예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이제 북에일에 또 웨일즈, 4개의 국가가, 4개의 스테이츠가 합쳐져 갖고 더 그레이트 킹덤 오브 브리튼인가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은 한 국가 밑에 4개의 자치국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체제는 1국가 2자치국의 연방공화국으로 하자 이거죠. 연방공화국. 그럼 이렇게 나오면은 그 연방공화국의 이념은 뭐냐? 이제 이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대의 문제죠. 이념은 사실 뭐 북한에서도 공산주의를 뭐 자기네가 이제 공산주의의 기초를 두고 이제 노동의 가치를 중시한다고 그러고 이제 평등의 가치를 중시한다고 그러는데 북한의 헌법을 살펴보면 사실 남한의 헌법에 비하면 굉장히 좀 엉성합니다. 네, 저는 이 이념은 이제 정치 이념과 국가 이념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국가의 이념은 통일된 국가의 이념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은 세계 4대 강국에 둘러싸인 그야말로 잘못하면 짜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약소국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약해지는 길밖에 없어요. 자꾸 이제 축소돼 갖고 대륙 민족에서 시작해 갖고 반도 민족으로 줄어 가지고 분단돼 가지고 이제 마지막 갈 길은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전쟁을 하고 둘 다 망하든지 아니면 이제 둘 다 정말 하합해서 통일을 가 가지고 큰 나라로 가든지. 국가 이념은 저는 그래서 고구려 민족주의, 옛날로 말하면 고구려식으로 얘기하면 따무르자 정도를, 물론 지금 따무르자는 맞지 않겠지만 고구려 민족주의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민족주의를 해야 돼요. 지금 민족주의는 미국에서는 제일 싫어합니다. 사실 우리가 민족주의를 한다 그러면 위험한 인간이라고 이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1945년에 해방이 된 뒤로부터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 문제가 같은 민족끼리,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좌익이든 우익이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너희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우리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그래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치 협상을 해서 통일된 국가로 갔어야 되는데 저놈들은 죽일 놈들, 또 이쪽은 죽일 놈들하고 서로 죽일 놈 하다가 이제 치고받고 싸우다가 6.25 전쟁까지 일어난 거예요. 한쪽이 한쪽을 먹으려고. 민족주의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자체적인 그
자기 이념에 아주 몰두된 일종의 광신도들이에요. 광신자들이에요. 예? 자본주의가 절대적으로 우월하고 공산주의가 절대적으로 우월한 것입니까? 인류가 만들어낸 이념은 시간이 지나보면 모순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계속 수정 자본주의로 가다가 현재 신자유주의까지 온 것이고, 공산주의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주체 사상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새로운 통일 국가의 이념은 고구려 민족주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민족에게 전체의 이익이 되는 그런 주의로 나가야지 서로 당파의 이익과 자기 이데올로기의 합리화와 이런 건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국가 이념은 그렇고요. 정치는 그럼 뭘로 하느냐? 자, 정치 이념. 자유민주주의를 하자. 어떤 분들은 이제 다짜고짜로 자유민주주의를 하자. 그럼 저쪽에서 그러면 우리는 공산주의를 하자 그러겠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가 좋습니까? 공산주의가 좋습니까? 물론 당연히 자유민주주의가 낫지요. 당연히. 공산주의는 이미 끝난 개념 아니겠어요? 끝난 이념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가장 그래도 선진적인 이런 사회복지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영적 생활이나 뭐를 다 실현을 한 게 그래도 유럽식 이제 민주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가 그래도 현재까지는 가장 진보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주의자 얘기만 나오면 부들부들 떠시는 분들한테 조금 유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엄밀히 얘기하면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 주의가 그거거든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소위 자본을 가진 자들, 자본가들의 이익을 억누르고 제한하고 생산수단이나 또는 전체적인 어떤 경제적인 파워를 국가가, 즉 전체가 가진다라는 것이 사회주의적인 개념이에요. 이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따지고 본다면. 왜냐하면 사실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각 개인의 휴머니즘이에요. 각 개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권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악질 자본가들, 소위 부르주아들의 권력을 제한해서 국가가 그것을 평등하게 분배한다라는 개념인데, 중요한 것은 폭력을 쓰면 공산주의가 되는, 극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폭력을. 자, 여기 이제 좌예요. 이게 우고. 자, 스펙트럼을 보면 여기 공산주의가, 극좌적 공산주의가 여기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는 뭡니까? 무산자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진 건 뭐밖에 없는 그야말로 무산자들이 폭력을 써서 그렇게 해서 유산자들, 즉 부르자지들을 때려 엎패고 자기네들의 그런 어떤 국가를 수립한다. 국가도 사실은 공산주의는 국가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원래 국가도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극좌 노선이라면 여기서부터 이제 좀 올라간 게 이제 사회민주주의거든요. 그 사회민주주의 쪽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폭력은 안 된다. 폭력은 반대하고 폭력은 안 되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평등은 불가능하다. 이것도. 그러니까 무산자 대중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권력을 국가가 부르자로부터 뺐는데 폭력을 쓰지 말고 의회를 통해서 하자. 이게 이제 의회를 통한 평등권의 실현이에요. 의회를 통한.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또 민주사회주의 쪽으로 이제 또 스펙트럼이 바뀌고, 여기 이제 중도 아니겠어요? 중도. 그 다음에 여기 극우가 뭐냐면 이제 물론 여기에 이제 자본주의, 그 다음에 이제 수정 자본주의,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극단적인 것이 이제 파시즘이죠. 히틀러, 도조, 무솔리니. 그 극좌의 대표적인 인간들이 이제 레닌, 스탈린, 모택동 뭐 이런 쪽이었다면, 이쪽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히틀러나 또는 무솔리니나 도조 같은 인간들이었습니다. 물론 그건 세력이에요, 세력. 그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길이 이쪽입니까? 파시즘으로 갈까요?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찌됐거나 중간적인 입장에서 가장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적 평등의 기회도 만들 수 있고 또 인간의 개개인의 자유와 개개인의 기본권을 신장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 그것이 정치 이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제 이념은 뭘로 가야 되느냐? 경제. 자, 경제 이념을 한번 볼까요? 경제 이념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유적 자본주의, 즉 여러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자본을 가지는 일종의 전민, 골고루 전민이 자본을 소유하는 전민 자본주의로 가야 된다. 이건 공산주의하고 틀려요. 공산주의는 국가가 권력을 장악해서 생산수단을 소유해서 백성을 노예처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그 다른 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공산주의는 국가 자본주의예요. 국가가 자본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는 부르자들이 권력을 갖는 것이죠.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로 간에 똑같이 누가 자본을 소유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대중이,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들이 자본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이 사회에서 막혀 있습니다.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영어로 표현하자면 from hand to mouth잖아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다. from hand to mouth. 프롤레타리아들은 특별한 국가의 어떤 정책에 의한 길이 아니면 프롤레타리아의 길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산주의를 지지해서 공산주의식으로 가서 그냥 무조건 데모하고 가서 혁명에 참여해서 지금 국가를 쓰러뜨린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제는 공산주의의 그런 허무맹랑한 프롤레타리아 혁명론 같은 허무맹랑한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제도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이제 이 새로운 국가는 이제 연방의회를 구성해야 되겠죠. 연방의회는 무슨 수로 연방의회를 만들 수 있느냐? 만약 인구수에 의한 전국 그 남북한 인구수에 의한 비례에 의해서 그렇게 남한은 5,400만, 북한은 2,700만 그러니까 그 인구가 많은 쪽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해야 된다 그러면 절대로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 합중국이 건설될 때 큰 주와 작은 주들의 싸움이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주들은 자기네들의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니까 투표권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주장했을 것이고요. 작은 주들은 너희들이 만약에 표를 많이 갖고 우리가 조금 가진다면 우린 뭐가 되느냐, 그게 무슨 대등한 연합이 되느냐, 연방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싸우세요. 그래 결국은 타협을 했죠. 그래서 하원은 인구수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큰 주는 많이 갖고 작은 주는 조금 갖대. 상원은 다 똑같이 2명씩 갖는다. 그래서 연방 상원은 다 똑같이 인구가 조금인 주도 2명, 인구가 어마어마한 캘리포니아도 2명, 아주 머리들을 기가 막히게 썼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의 그 초기에 치열한 쟁투를 통해서 미국을 건설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 민족도 좀 한 수 배워야 됩니다. 그런 거를 나중에 통일 평화 협상회의나 그런 거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연방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건 입법권을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방행정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연방행정원. 연방행정원은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연방행정원은 행정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행정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연방사법부가 있어야겠죠. 연방사법부. 이거는 이제 주로 사법권입니다. 이제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제가 생각할 때는 통일된 국가는 민족방위국이라고 군사 문제는 독립시켜야 될 것 같아요. 민족방위국. 이건 군사권이죠. 군사권이 만약에 정확하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통일국가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번째로 그러면 이제 연방의회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연방의회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방의회 구성은 남한이 인구가 많고 북한이 인구가 적으니까 서로 차별을 둬야 돼. 그건 안 되고 남북한이 각자 인구 비례에 의해서 비례의회 이제 동수로 구성하는 거예요. 동수로.
남과 북이 동수로 구성한 연방의회를 구성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남쪽도 166명의 연방의회 의원을 주는 거예요. 북쪽도 166명의 연방의회 의원을 주는 거예요. 이건 어디 가냐? 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160 더하면 332명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의장이 이제 한 자리를 가지게 되니까, 한 명. 그래서 총 수는 약 333.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3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 333명의 국회의원들을 드는 거예요. 연방의회 의원들을. 양원제로 구성하는 것이죠. 양원제로. 그래서 이제 양원제는 이제 상원과 하원을 두는 것이고, 그 상원은 연방 문제만 다루는 것이죠. 하원은 주로 민생 문제만 다루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연방의회를 구성하면 남과 북이 서로 뭐 너는 인구가 많으니까 더 많이 가지고 너는 인구가 적으니까 더 적게, 이렇게 싸울 필요 없이 동등하게 의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매우 합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통일협상회의를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권력 다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방행정원은 어떻게 하느냐? 연방행정원은 연방의회에서 뽑는 거예요. 연방의회에서 이걸 뭐 전국의 총 국민들이 다 투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연방의회에서 선출합니다. 1인을 선출하고, 내각은 이제 연방 의원들이 겸하는 겁니다. 연방 의원들 중에서 겸임하고 이제 행정원장이 제청하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각으로 쓰겠다. 그래서 이제 연방원장이 제청을 합니다. 이렇게. 자, 해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연방사법부가 있어야 되겠죠. 9번째로 이제 연방사법부를 구성합니다. 연방사법부는 연방의회에서 선출하는 법관들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게 삼심제는 똑같아요. 이것도 삼심제로 운영을 하는데, 자치국들이, 남한 자치국, 북한 자치국, 그런 자치국들이 판결을 한 것 중에 이제 연방에 관한 문제만 판결하는 거예요. 연방에 관련된 문제만 판결합니다. 이제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제 연방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도 이제 주에도 법원이 있고 연방도 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법원에서 다루는 문제는 그 국민들의 이제 민생 문제지만, 또 연방 법원에서 다루는 문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은 연방에서 다룹니다. 연방 법원에서.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마지막 또 이제 하나 더 제도상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 민족 방위국이 필요하겠죠. 이 자료들은 제가 다 그 유튜브에 그 설명란에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뭐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참고를 하세요. 다 올려놓으니까. 민족 방위국은 연방의회에서 선출하는 33인의 군사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남북 동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은 첫째, 남북 군대의 통합 지휘. 남북 군대를 통합해서 지휘해야 되겠죠. 누군가가 통합 지휘. 그 다음에 무기의 일원화. 무기가 남북 간 체제가 다르면 이민족하고 싸울 때 불편하죠. 일원화.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간의 군사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고토 회복 준비, 뭐 이런 고구려 고토 회복 준비, 이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것 같은데 사실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고구려 고토를 회복하겠다고 준비하는데 뭐 중국에서 반대해가지고 뭐 끊겠다 그러면 뭐 우리도 강경하게 나가면 되죠. 지네가 더 손해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11번째로 연방 수반은 그럼 누가 되느냐? 만약 전국에서 총 투표로다가 한다면 이것도 치고받고 싸우다가 아마 통일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연방의 수반은 그냥 남북 정상이 로테이션이 뭐라 그러죠? 이제 서로 이제 돌려가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맞는 것입니다. 임기는 뭐 임기 한 2년 정도 뭐 이렇게 짧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연장자부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식으로 연장자부터 시작하면 싸울 필요도 없고 서로 간의 갈등과 분란을 빚을 필요가 없죠. 이 연방 수반이 하는 일은 대표예요. 남북 대표, 남북 연방의 대표입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민족 대표예요. 남북 연방의 대표입니다. 자치국이 대표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이제 연방 각 부를 이제 통합하겠죠. 연방 각 부의 통화를 합니다. 조정. 그 다음에 이제 통화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통화는 커런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 통화는, 남북 통화는 이제 연방 성립일로부터 통일해야 돼요. 통일. 그 이제 같은 돈을 쓰는 거죠. 남과 북이 같은 돈을 쓰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남 따로 북 따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제 돈은 똑같이 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러면 이제 최고 주권자, 국민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은, 자, 첫째, 국민은 자동적으로 연방의 국민이 되는 거예요. 연방의 국민이 되면서 또한 동시에 자치국의 국민이 됩니다. 이제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연방에 내는 세금 다르고, 여기에는 이제 연방세를 내야 돼요. 연방의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주에도 자치국 세를 내야 됩니다. 서로. 세금 안 내면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국세를 내야 됩니다. 세금을. 각각 연방에 내는 세금, 자치국에 내는 세금이 달라요. 그럼 이제 지위는 어떻게 하느냐? 국민이. 남한 국민인데 북한에 가고 싶어. 북한 국민인데 남한에 가고 싶어. 이거는 금지해야 됩니다. 그 상호 변경 금지. 남북한 국민들이 서로 간의 상호 변경을, 지위를 금지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북한에서는 만약의 경우 남한하고 통합하면 남한에 전부 잘 사는 남한으로 다 몰려가지고 북한 국민들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 그럴 우려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은 하더라도 서로 똑같아질 때까지, 경제 상태나 모든 게 동일할 때까지 너희들 지위를 변경하지 못한다. 지위 변경을 금지시키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라.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다 통화도 같이 쓰고 다 같은 국민으로 살지만 지위는 변경하면 안 됩니다. 세금은 각자의 나라에 내야 돼요. 자, 이것이 제가 구상한 일종의 남북 통일론입니다. 인간 주권론에 기초한 남북 통일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소설적 구상입니다, 여러분. 이걸 소설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만화에서 현대에 필요한 모든 기기들이 나왔듯이 뭔가 상상을 해야 됩니다. 통일을 위한 상상. 어떻게 해야 이 민족이 통일이 될까? 이런 상상 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정치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모든 인문사회과학자들은 지금서부터 남북한이 하나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상상력을 마음대로 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제 발칙한 상상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상상의 자유를 들여서 정말 통일된 조국이 하루빨리 오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